하겠습니다. 자, 시민 불복종과 저항권. 자, 알 필요 없는 사람이 칼 마남이라는 알 필요 없는 사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시민 불복종은 작은 저항권이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저항권은 큰 저항권이고 시민 불복종은 작은 저항권이다. 작은 저항권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불법의 정도입니다. 국가의 불법 정도가 이만큼일 때 시민 불복종. 암덩어리가 쪼만해. 아직은 암덩어리가 쪼만해요. 시민 불복종. 암덩어리가 이제 다 퍼져서 전신에 저항권. 이건 말로 해야 되는데 이건 주먹으로 해야 한다. 그렇죠? 말로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폭력적 수단도 된다. 1930년 독일, 1940년 독일, 나치. 대한민국 현재 시민 불복종. 대한민국 현재 부정의가 있어요? 일치 없겠어요. 그래서 시민 불복종은 일상화돼야 한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시민 불복종은 국가에 대한 불복종은 일상화돼서 계속 불복종을 해야 되고 왜? 그래 이쪽으로 못 간다는 거지. 1933년에 나치가 집권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그다지 불법적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얘네들이. 처음부터 있잖아. 이런 주장을 안 하죠. 40년대 나치 주장을 안 하죠. 나쁜 놈들도 천천히 마각을 드러내지 처음부터 나 나쁜 놈이요 이렇게 말한 놈이 없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에 대한 학살로 가기 전에 유태인들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먼저 하냐면 옆에 앉지 말자. 벤치에 앉지 말자. 유태인이랑 같이 말하지 않기. 왕따 일정에. 벤치에 같이 앉지 않기. 그 다음에 유태인 가게 가서 물건 사지 않기. 뭐 이런 것부터 출발해요. 뭐 같이 말하지 말자. 이 정도 수준이야. 나쁜 놈들이니까 같이 말 섞지 말자. 이렇게 생각한다고. 뭐 그게 뭐 어마어마하진 않았지만 그걸 독일 사람들이 따로 잘 유태인들 뭐 왕따 시키고 물건 안 사고 그래? 그럼 아우슈비츠로 몰아가는 거지. 아우슈비츠로 몰고 가서 이제 학살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때부터 막아야 한다는 얘기지. 칼 마남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때부터 우리가 수습을 시키려면 우리가 불복종에 시작한다. 유태인들과 말 섞지 말자 그러면 유태인 같이 놀아주고, 그죠? 유태인 가게에서 물건 사지 말자 그러면 유태인 가서 열심히 물건 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특히 독일 사람들이 그냥 유태인과 말 안 해, 물건 안 사.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유태인들을 격리시키는 거지. 아우슈비츠를 격리시켜서 학살하는 거지. 그래서 시민 불복종은 단순 부정의도 괜찮다, 그렇죠? 단순 부정의에 대해서도 불복종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비폭력적이죠. 국민들이 국가한테 폭력을 행사하면 안 돼요. 1번 개념 단순 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부정의에 대해서 불복종하자 이 말이에요. 불복종하자. 발동 요건 저항권은 헌법의 기본 질서와 위협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거죠. 격리, 학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권 행사할 수 있죠. 불복종은 개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라든지 행사 방법, 폭력 수단이 허용이 안 된다. 이건 국민들이 폭력을 행사하면 안 돼. 국가기관에 대해서. 이거는 폭력은 안 되는데 이건 폭력도 돼요. 1940년 나치한테 말로 해서 되겠어요? 안 되지. 국민들도 총칼을 들여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히틀러를 암살하든지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 히틀러를 암살하든지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국민들도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보충성. 그래서 이거는 다른 수단을 통해서 구제 가능성이 있느냐를 고려하지 않아요. 이건 다른 수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느냐를 고려한다. 왜? 국민들이 폭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그냥 예를 들면 이거로 가능하면 이거 안 된다 이거지. 이거로 가능하면 이거 하지 마라. 뭐 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면 저항권 행사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럼 안 되면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뭐 소송을 제기해도 안 돼, 시민 불복종해도 안 돼. 그러면 국민들도 저항권 행사하는 거지. 이것을 저항권의 보충성 요건이라고 하죠. 저항권의 보충성 요건. 다른 수단으로 통해서 다른 헌법 질서 회복 수단, 다른 수단, 뭐 항고성을 제기한다, 헌법소원을 청구한다든지, 예를 들면 뭐 이런 다른 수단을 통해서 구제 헌법 질서를 확보할 수 있다. 확보 수단이 있다. 그러면 저항권 행사하지 마라 이 말이죠. 안 되면 해라. 이걸 보충성 요건이라고 그래.
이걸 보충성 요건이라고 그래. 중요한 개념이죠. 보충성 요건이죠. 근데 불복종은 관계없다겠죠. 저항권은 그런데 지금 저항권 그래. 저항권은 그런데 불복종은 다르게 시민 불복종은 다르게 뭐 다른 사람한테 대도 하고 안 대도 하고 그래서 보충성을 요건하지 않는다. 시민 불복종은 보충성을 요건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차이예요. 보충성 저항권은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된 일체의 법적 수단이 이미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없는 경우에 행사될 수 있다. 다른 구제 수단이 작동이 안 된다. 다른 방식으로 헌법을 보호할 수 없다. 헌법을 구제할 수 없다. 이런 경우죠. 근데 시민법은 다른 구제성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보충성을 요건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지. 저항권과 혁명의 비교. 자, 이거로도 이걸 많이 내죠. 이것도 많이 내고 이것도 많이 내고 있어요. 어떻게 되냐? 바꿔내는 거지 뭐. 바꿔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민 불복종은 헌법의 기본적 가치와 질서에 위협이 발생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시민 불복종은 X. 저항권에 대한 얘기지. 저항권에 대한 얘기다. 예를 들면은 뒷장 가셔서 55페이지 55페이지 저항권의 이제 요건 봐보세요. 요건의 3번을 말하는 거죠. 저항권 행사에는 개별 헌법적인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족 기본에서는 전체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는 시도가 있어야 되고 이미 유효한 수단이 있지 않은 경우에 한다는 보충성이 적용된다. 이게 3번의 제목이 저항권이잖아요. 이게 시민 불복종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을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요. 시민 불복종으로 바꾼다 하겠죠. 이런 것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민 불복종으로 바꾼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55페이지 아래쪽 판례 있죠. 아래쪽 판례에 보면은 주어가 저항권이죠. 저항권은 공권의 행사자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뭐 또 저항권이라는 단어 나오죠. 세 번째 줄 저항권이죠. 자, 세 번째 줄 봐보세요. 위에 세 번째 줄 저항권 행사에는 이거 예를 들면 저항권 행사에는 뭐로 내는 거야 이거를? 시민 불복종 행사에는 나머지 그대로 내버려. 개별 헌법정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족 기본에 대한 실수에 대한 중대한 침해 이권을 파괴하는 시도가 있어야 되고 이미 유효하게 남아있는 보충성을 요건이 적용된다. 어디에? 시민 불복종 행사에 X. 이건 저항권에 대한 얘기지. 시민 불복종과 그런 게 저항권은 구별해야 한다는 알 수가 있죠. 구별해야 한다. 이거는 뭐랑 차이냐면 이거는 이 뒷거는요. 목적이 소극적이죠. 혁명과의 차이점이죠. 자, 혁명과 차이점 봐볼까요? 다시 돌아오실까요? 혁명 53페이지 저항권과 혁명의 비교 53페이지. 프랑스 혁명은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기존의 질서를 타파하는 거예요. 혁명이라는 것은 기존의 질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거란 말이죠. 경국대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경국대전 신분제도 질서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질서, 평등한 질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 혁명이죠. 새로운 질서. 혁명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목적이 적극적이죠. 이걸 목적이 적극적이라고. 혁명은 목적이 적극적이다. 목적이 적극적이다. 라는 거예요. 저항권은 기존의 질서 회복이란 말이죠. 기존의 질서 회복이란 말이죠. 저항권이죠. 저항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랬죠. 저항권은 뭐예요? 목적이 소극적이다. 이거 봐봐요. 저항권 행사는 민족 기본에서 유지 회복이라는 목적이 어떻다고요? 목적이 소극적이다겠죠. 정치, 사회, 경제, 체제 개혁 안 돼. 기존의 질서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기존의 질서 회복. 그래서 기존의 헌법 질서를 대통령이나
미얀마 그래 미얀마 군부가 지금 헌법 질서를 침해했죠. 그럼 미얀마 시민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저항의 혁명이 저항인 거야. 왜? 얘네들이 미얀마 군부들이 기존의 헌법 질서를 침해했죠. 이걸 회복하고 싶어 한다. 미얀마 시민들은 이걸 회복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저항의 혁명이야. 이건 저항이라는 거지. 혁명은 기존의 질서를 부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 혁명이에요. 혁명은 목적이 적극적이다. 그다음에 저항권은 기존의 질서의 회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소극적이라는 얘기예요. 봐봐. 그 저항권 행사는 민족 기본소 유지 회복이라는 소극적 목적이 그치고 이런 적극적 정치, 사회, 경제적 체제를 계획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될 수 없다. 목적이 소극적이다. 그치? 뭐에 대한 얘기죠? 저항권에 대한 얘기죠. 뭐랑 다르게? 혁명과 다르게. 혁명은 목적이 적극적이다. 기존의 질서를 타파하는 거예요. 혁명은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게 혁명. 저항권은 기존의 질서의 회복. 자, 다시 돌아오시면 53페이지 2번. 자, 53페이지 2번 저항권 혁명의 비교. 저항권은 목적이 뭐라고요? 소극. 혁명은 목적이 적극. 그 수험생들이 이제 물론 이런 거 헷갈려요. 그러면 여기 적극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적극 소극적으로 정할 수 있다. 또 그래요. 맞아요. 이게 소극적 목적에 그치한다. 적극적 목적 안 되지. 이건 목적에 대한 얘기다. 목적에 대한. 저항권은 목적이 소극적이라는 거고 행사는 적극적으로 왜? 폭력적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고 물러가라. 대통령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 여기 총도 두잖아. 미얀마 군부한테. 미얀마 시민들이 요새는 총기를 들고 있죠. 지금 내란 상태 비슷한 상태로 가고 있잖아. 얘네들 때문에. 그죠? 매우 적극적인 거 아니? 매우 적극적이지. 미얀마 시민들 매우 적극적이란 말이죠. 저항권은 적극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저항권 행사가 이게 적극적으로 정의 가능하다. 소극적 정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건 영어로 나오는 문구야 그냥. 그래서 이거는 행사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고 이거는 목적에 대한 얘기니까 목적이 들어오면 뭐예요? 적극적 목적 X.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저항권 행사는 민족 기본질서의 회복이라는 소극적 목적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정치, 사회, 경제적 세를 개혁하게 한 수단으로서 이용될 수 있다. X 미리 알고 있어야 돼. 시험장에서 알라고 하지 말고 미리 이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미리 알고 시험 문제를 봐야지 잘 보인다. 시험장에서. 그래서 출제자들 이런 중요한 헌재 판례든 대법원 판례든 이런 문구를 가지고 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